최근 FA-50 사업이 말레이시아 국방 사업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치켜세운 가운데 아세안을 석권한 한국은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이번 FA-50 수출을 통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 벨트를 완성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행선지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과 공군은 2에서 3년 내에 노후화된 전술훈련기, 고등훈련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는 총 500여 대로 판매와 후속 지원 사업까지 하면 54조 원, 산업파급 효과는 무려 100조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카이는 미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T-50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수주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미 공군에서 보잉의 분노 폭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미 감사원에 보잉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딱 집어냈기 때문으로 여러모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이 세계의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2018년 카이와 미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 ATP 사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등 당시 수주에 T-50A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보잉의 저가 입찰로 인해 가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면서 고배를 마셨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록히드 마틴 카이 연합은 T-50A를 내세워 351대 납품에 16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보잉 사브는 92억 달러로 475대를 납품하고 덤으로 120대의 시뮬레이터까지 제공하겠다는 입찰서를 내며 우선 협상 대상자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공군이 보잉의 개발 지원으로 인해 작년에 T-7A와 별개로 고등전술훈련 ATT 도입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1000대가 넘는 T-50을 구매할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미 감사원이 공개한 ATT 도입 사업에 요구되는 스펙을 보면 누가 봐도 한국의 FA-50을 대놓고 요구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 공군은 ATT 요구 조건으로 고등훈련기 기능은 물론 무장투발훈련과 항공전술훈련, 가상적기 임무, 더 나아가 저강도 군사작전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 성능은 FA-50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으로 때문에 이번에도 록히드 마틴은 카이와 ATT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FA-50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록히드 마틴도 FA-50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T-50 개발 프로젝트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그리고 최근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1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 훈련기 및 전투기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며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내 법률에 따라 군용기 사업에서는 미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 방산 전문 매체 에어로테크 뉴스 보도를 통해 최근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맺은 협정이 2024년 시작될 280대 규모의 미 공군 ATT 사업과 220대 규모의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 걸 확신시켜줬는데요. 에어로테크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에이미 버넷 록히드 마틴 부사장은 FA-50은 비행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고 실제 전투 임무에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강조하며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다시 힘을 합치게 된 이유는 진작에 개발됐어야 할 T-7A를 보잉이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T-7A는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됐어야 했고 내년엔 초기작 전 운용 능력을 획득해야 했지만 연이어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서 양산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T-7A가 생산돼 진작 대체했어야 할 노후 기체인 T-38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훈련기니 얼마나 낡았을지 말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극도로 열이 받은 데이비드 얼빈 미 공군 참모차장은 지난 4월 말 비공개로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보잉을 향해 엄청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T-7A의 개발 지연 때문에 매년 전투조종사 양성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종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동시에 노후 기체 비행에 따른 안전 비용으로 수천만 달러의 돈도 날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보잉이라는 특정 업체를 위해 미 공군이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요군 재기에 이어
최근 미국의 회계감사원인 GAO까지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잉의 T-7A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문서로 못 박았는데요. 미국 매체 AFT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T-7A에서 불거진 각종 결함 문제를 다뤘는데 결론은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완료 일정이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GAO 보고서에 따르면 T-7A는 군용기로서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는 모형 기체와 실물 기체를 이용해 실시했어야 했을 공기 역학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발생한 윙락 결함과 사출 좌석 결함인데요. 우선 윙락 결함은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기동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기에서 이는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조종에 능숙하지 않은 훈련생들에게는 안전성이 최고 우선시되기 때문에 보잉의 결함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GAO는 미 공군의 요구사항엔 높은 바듬각에서 고기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T-7A는 고기동 시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T-7A가 미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보잉은 이런 문제를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GAO는 예정된 완료 일정보다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T-7A의 개발 완료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양산도 2028년으로 연기되는데 이미 T-38을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운용하고 있는 미 공군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GAO는 T-7A의 사출 좌석 결함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T-7A의 기존 사출 시스템에는 폭약이 과도하게 배치돼 비상탈출 레버를 당기면 20%의 확률로 조종사가 뇌진탕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자 T-7A의 개선된 사출 시스템은 폭약량을 줄였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캐노피 유리가 완전히 파쇄되지 않아 급파편에 조종사가 중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종사가 뇌진탕과 파편상을 피하더라도 사출 좌석에 로켓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낙하산이 펴진 뒤에도 좌석을 가속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등 파면 팔수록 치명적인 결함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가뜩이나 T-7은 윙락 문제 때문에 조종 안정성이 떨어져 추락 위험이 높은 기체인데 추락했을 때 사출하더라도 사출 시스템 문제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를 과연 누가 타려지 의문이 듭니다. GAO 보고서 발표 직후 미 국방부는 본 계약 체결 전 어떤 조건에서 양산을 수락할지 명확히 하라는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5대의 시제기 말곤 아직 단 한 대의 T-7A도 발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T-7A가 과거 TX 사업에서 승리한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양산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미 공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T-7A는 영영 양산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보잉은 T-7A 개발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에 발주는커녕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결국 보잉은 가격만 낮추려다가 낭패를 겪고 한국에게 사업권을 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T-7A로 보잉이 삽질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캐나다 국제비행학교에서 FA-50을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나아가는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체코에서 들여온 아음속 기체들이 노후화돼 새로운 기체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정대로라면 보잉의 T-7A를 도입했겠지만 개발 시기가 지연되면서 FA-50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스쿨 ITPS 교관들이 방한해 FA-50을 직접 타보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등 결국엔 FA-50이 승자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앞서 2020년 FA-50을 도입하기로 카이와 MOU를 체결한 ITPS에서 FA-50 도입 사업을 드디어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도 ITPS는 실험시험 조종사협회 SATP와 경남 사천을 방문해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감탄을 자아냈었습니다. 각국에서 교관 조종사, 시험 비행 조종사로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이들이 FA-50을 직접 비행해보고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ITPS는 체코제 아에로 보도초디 L-39를 대체하는 전술기로 FA-50을 채택했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들려온
T7A와 FA50의 소식들은 캐나다의 판단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ITPS가 몇 대를 도입하기로 했는지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웬만한 국가들이 보유한 것보다 많이 대량으로 기체를 도입하는 걸로 유명한 만큼 수주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잉의 헛된 욕심으로 이제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은 FA50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